여러분, 2026년 1월 현재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유례없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오늘을 기점으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에 육박했고 은 가격 또한 8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현상을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 혹은 인플레이션 방어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금융이나 투기가 아닌 공학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과 은은 더 이상 화폐나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AI와 육지통신, 양자 컴퓨팅, 친환경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필수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 기술을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AI가 똑똑해지고 통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떠받치는 물리적 인프라와 하드웨어의 혁신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흙에서 캐낸 오래된 금속, 바로 금과 은이 있습니다. 화폐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 금과 은은 왜 최첨단 기술이 이토록 집착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경제학이 아니라 물리학에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는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는데 그 작은 칩이 쓰는 전력은 수천 와트 단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재가 가진 고유의 물성뿐입니다. 지구상에서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은 은입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쓰는 구리의 전도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은의 전도율은 106에 달합니다. 이 6% 차이는 렉 하나당 100kW를 쓰는 최신 AI 서버 환경에서는 칩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수치입니다. 은은 전기뿐 아니라 열 전달 능력도 금속 중 최고입니다. 손톱만한 AI 칩이 연산을 시작하면 상상 초월의 열을 뿜어내는데 이 열을 빠르게 빼내지 못하면 칩은 스스로 성능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GPU와 냉각기 사이를 메워주는 서멀 페이스트와 고성능 연결부에는 고순도 은이 사용됩니다. 은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AI 칩도 과열로 멈춰버립니다. 보고서에서 은을 확장을 위한 혈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전도율도 은보다 낮은데 왜 금값은 은보다 50배나 비쌀까요? 금의 가치는 성능이 아니라 불멸의 신뢰성에 있습니다. 은이나 구리는 공기 중 산소나 황과 반응에 부식되지만 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은 우주 위성, 의료기기 자율주행 센서처럼 한 번 고장나면 끝인 시스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고작 10원짜리 연결 부품이 부식돼 1000억 원짜리 위성이 고철이 된다면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금을 보험료처럼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은은 성장의 소재이고 금은 생존의 소재입니다. 이제 이 금과 은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서버 렉 하나는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일반 서버보다 10배 이상 높은 밀도입니다. 이때 렉 내부 버스바와 커넥터에는 필수적으로 은도금이 들어갑니다. 은은 접촉 저항이 가장 낮아 핫스팟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GPU와 냉각기 사이의 서멀 페이스트에는 고순도은 입자가 들어가 열을 빠르게 빼냅니다. 반면 메모리와 GPU를 연결하는 미세 공정에는 금 범프와 금 와이어가 쓰입니다. 고작 하나의 부식 때문에 전체 서버가 멈추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고효율 세린 탑컴과 HJT 기술이 도입되면서 은 사용량은 오히려 50에서 80% 폭증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설치될 태양광 용량은 63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널이 늘어날수록 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기차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두세 배 많은 은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고전압 케이블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과 우주산업에서는 금이 필수입니다. 극한 온도와 진동 속에서도 신호가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금과 은은 공장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은 시장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5년 넘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은 2016년에 정점을 찍은 뒤 정체 또는 감소 중입니다. 반면 AI와 태양광 산업의 은 소비는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은의 72%가 구리와 아연의 부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은 가격이 폭등해도 구리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 생산도 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 시장의 치명적인 비탄력성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은 재고는 202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고가 고갈되면 돈을 줘도 은을 못 구하는 실물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은 사정이 조금 낫지만 수요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금을 사야 합니다. 은은 늘릴 수 없고 금은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성능을 위해 은을 쓸 것인가, 생존을 위해 금을 쓸 것인가. 초고주파, 고전류 환경에서는 은이 필수입니다. 반면 습기와 염분산성 가스 환경에서는 반드시 금을 써야 합니다. 경영진을 설득하는 논리는 실패 비용입니다. 10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분당 1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100원짜리 금도금은 낭비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기업들은 대체제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구리는 싸지만 단단해서 미세칩을 깨뜨리고 쉽게 산화됩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신소재는 실험실에서는 완벽하지만 비용이 은보다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금과 은을 완전히 대체할 소재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해답은 재활용입니다. 쓰레기장이 광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폐 스마트폰 1톤에는 금이 300에서 400g 들어있습니다. 금광보다 100배 높은 농도입니다. 폐 휴대폰에서 금을 회수하는 비용은 광산 채굴 비용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 이후 폐 태양광 패널은 은의 보고가 됩니다. 보고서는 2035년이면 태양광용 은의 절반을 재활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 산업의 진짜 승자는 금일까요, 은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은은 확장의 혈액이고 금은 신뢰의 신경망입니다. 은은 AI와 태양광, 전기차의 치를 키웁니다. 금은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은의 상승 잠재력이 더 큽니다.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 가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쓰이는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2026년, 금과 은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전략 자원입니다. 우리가 AI와 대화하고 전기차를 타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는 모든 순간에 금과 은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금과 은이 금융자산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의 핵심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보를 만만하게 전달해드리는 경만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